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던 시절을 보내던 한 쌍의 고등학교 친구가 졸업 파티가 끝난 후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21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거의 포기했을 무렵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유튜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문 수사관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비전문적인 탐지 장비가 전부였죠. 하지만 바로 그가 이토록 오래된 미스터리를 마침내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21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밝혀진 실종 사건의 전말과 그 놀라운 해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라진 두 친구. 사건의 시작은 2000년 4월 3일 월요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같은 반 친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실 월요일 밤은 파티를 즐기기엔 조금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졸업을 코앞에 둔 12학년 학생들에게 이런 모임은 꽤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진학할 대학이 정해졌고 학교의 분위기 또한 눈에 띄게 자유로워진 시기였으니까요. 에런과 제레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둘 다 1982년 동갑내기로 미국 테네시주 스파르타에 위치한 화이트 카운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죠. 비록 공식적인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주변 친구들은 두 사람이 조만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제레미와 에런은 함께 파티를 나섰습니다. 에런이 운전하는 1988년식 폰티악 그랜드엠 검은색 승용차에 제레미가 동승했죠. 그 차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에런을 위해 아버지가 선물해준 중고차였습니다. 파티에 있던 친구들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했던 밤의 끝이 21년간 이어질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에런은 섬세한 외모와는 달리 장래의 항공기 정비사를 꿈꿀 정도로 독립심이 강하고 소년 같은 씩씩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18살이 된 그녀는 부모님께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참이었죠. 평소 자신을 잘 챙기는 딸이었지만 밤늦게 귀가할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미리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에런이 특히 남자친구와 함께 나간 그날 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궁에 빠진 수사. 결국 실종이 다음날 밤까지 이어지자 에런의 아버지는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파티를 떠난 두 사람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안일했습니다. 경험 많은 경찰관들은 두 젊은이가 감정적인 문제로 잠시 집을 나간 단순 가출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죠. 그들은 에런과 제레미의 방을 확인하거나 파티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을 불러 조사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아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속 공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건강한 두 젊은이와 커다란 자동차 한 대가 대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일까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파티 장소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모든 차량 사고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물에 빠졌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다이버와 수중 음파 탐지 장비까지 동원해 주변의 강과 바다, 심지어 하수구와 우물까지 모두 수색했지만 결과는 허무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구 4,000명 남짓의 작은 마을 스파르타는 순식간에 온갖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모의 통제를 피해 사랑의 도피를 떠났다는 추측부터 마약 미미에 연루되어 보복을 당했다는 흉흉한 설까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이 모든 소문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했고 결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가설은 가능성을 잃어갔고 두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런의 어머니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아버지는 슬픔을 견디기 위해 약물과 술에 의지했습니다. 제레미의 어머니 역시 큰 슬픔에 잠겨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였죠. 사건은 그렇게 기나긴 미궁 속으로 빠져들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18년 만의 재수사 그리고 결정적 단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18년.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스티브 페이지 경관이 화이트 카운티 보안관으로 승진을 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 미제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두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죠. 페이지 보안관팀은 먼저 두 청소년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의학 연령 예측 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30대 예상 모습을 만들어 미디어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단어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먼지 쌓인 서류철 사이에서 운명처럼 문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런의 어머니가 작성했던 최초 실종자 보고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파티 장소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모두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에런은 파티를 떠난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 집에 있던 자신의 남동생을 데리러 갔고 동생을 집에 데려다 준 뒤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제레미랑 밖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허락을 받은 에런은 제레미를 태운 채 다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사람의 마지막 행적은 파티 장소가 아닌 바로 에런의 집 근처였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은 수사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토록 중요한 첫 보고서가 잘못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단 하나의 서류, 이 작은 누락이 지난 20년간의 모든 수사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페이지 보안관은 처음부터 두 아이가 가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는 거대한 자동차가 증발하듯 사라진 점에 주목했고 수사의 초점을 사라진 차를 찾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유력하게 의심한 장소는 바로 에런의 집 근처를 흐르는 카프킬러 강이었습니다.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강으로 추락해 깊은 강바닥에 가라앉았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하지만 강 전체를 전문적으로 수색하기에는 작은 도시의 경찰서 예산으로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유튜버의 등장. 수사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익스페디션 미션이라는 한 NGO였습니다. 전문 다이버들로 구성된 이 자원봉사팀은 수중 음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 물에 빠진 실종자나 차량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었죠. 페이지 보안관은 즉시 이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소식은 곧 다른 탐사 전문 유튜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레미 사이즈. 독립적으로 미제 사건을 조사하는 영상 블로거였습니다. 사이즈는 페이지 보안관과의 통화 후 이 안타까운 사연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탐색 장비를 챙겨 조지아에 있는 집에서 3시간 이상을 운전해 스파르타로 달려왔고
이 모든 지원을 무료로 자처했습니다. 21년 만에 발견. 사이즈는 먼저 보안관의 조언에 따라 과거 수사가 집중됐던 파티 장소 주변 수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수색했지만 예상대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이지 보안관이 마지막 희망으로 지목했던 곳, 에런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프킬러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수중 음파 탐지기는 민간용이었지만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고성능 장비였습니다. 사이즈는 고무보트를 타고 아주 느린 속도로 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파 탐지기 화면에는 깊이가 4m도 채 되지 않는 강바닥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수색 시작 단 30분 후였습니다. 그의 탐지기 화면에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지형과는 확연히 다른 자동차와 아주 흡사한 형태의 물체였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여러 번 그 위를 지나가며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짧은 트렁크와 긴 보닛, 그가 기록을 통해 알고 있던 바로 그 차의 형태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었기에 그는 발견 지점의 좌표를 정확히 표시해두고 다음날 본격적인 수중 탐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이즈는 차가운 광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력한 자석이 달린 밧줄을 던져 차체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그는 그 밧줄을 생명줄 삼아 천천히 탁한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앞에 두꺼운 진흙과 수초에 뒤덮인 채 21년간 잠들어 있던 자동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이는 차량이 물에 빠진 후 탑승자가 미처 탈출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해 보였습니다. 그는 차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해 진흙을 걷어냈습니다. 폰티악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나타나는 순간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이 남아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판을 닦아내자 473EJR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에런의 차 번호였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터져나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찾았어요. 그들이에요. 그날은 2021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2000년 4월 3일로부터 정확히 21년 7개월 27일, 날수로는 7911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슬픈 귀환. 사이즈는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페이지 보안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관님, 저 제레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보안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폰티악 그랜드엠 확인했고 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창문이 닫혀있는 걸로 보아 코너를 돌다가 통제력을 잃고 강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페이지 보안관은 홀로 현장으로 달려와 21년의 기다림을 끝내준 영웅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곧이어 지원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크레인을 이용해 21년간 강바닥에 잠겨있던 차량을 마침내 무트로 인양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두 구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법의학 분석 결과 그들은 실종되었던 에런 포스터와 제레미 벡텔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차량 제어 상실로 인한 비극적인 익사사고였죠. 놀랍게도 21년간 진실이 잠겨있던 곳의 수심은 고작 3.6m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배와 관광객들이 바로 그 위를 지나다녔지만 탁한 강물은 그 모든 진실을 깊숙이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이 발견된 곳은 에런의 집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에런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슴 아픈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딸이 실종된 이후로 제 아들과 함께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 번 낚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차 위에서요. 하지만 물이 너무 탁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여전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찾지 못했다면 딸이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계속 믿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제레미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을 땅에 묻어줄 수 있게 되어 이제야말로 마음의 매듭을 짓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수사에 대한 비판에 의자 페이지 보안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수년간 무성했던 헛된 소문과 공포스러운 추측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두 친구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평화로운 안식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